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시즌2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여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볼 주제는 부정적 생각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부정적 생각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들이 왜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부정적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내용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부정적 생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나쁘고 어두운 면만 보려는 생각의 틀. 자, 이렇게 부정적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사람을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먼저 보죠. 그래서 악착같이 단점을 봅니다. 예. 그리고 사물을 볼 때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먼저 봐요.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때 그 사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집중해서 봅니다. 자, 이런 분들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부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 짓는 거, 성격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을 스크린하면서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정보도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있고 또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때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하는 거, 또 남들보다 우월한 거, 이런 거 별로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아주 즐겨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아주 특화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정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건을 하나 샀다. 그래도 사서 가져와서 혹은 뭐 배송이 오면 물건을 뜯어봤을 때 그 물건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단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물건을 리턴하겠죠.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1교구 어른들과 함께 전화 통화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걸 발견해서 이 기간을 뭔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서를 한다든가 또 그동안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충분한 대화를 한다든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가 필사를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쉽지만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또 반대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시간이 너무 지겹고 어둡고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봐야 돼요. 둘 다 보는 것이 그 사건을 더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싹 빼버리고 오직 부정적인 면만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봐요. 뭐 배우자끼리도 그런 분들 많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상대방의 부정적인 게 잘 안 보이죠. 그때는 대부분 긍정적인 면만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긍정적인 거는 거의 안 보이고 부정적인 면만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연애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뇌에서 이 러브 케미컬이라는 아주 복잡한 케미컬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있는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능력을 상실해요. 일시적으로 상실해요. 근데 이게 이 러브 케미컬이라는 화학 물질들이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1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상대방의 장점만 보여요. 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한동안은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뇌가 이 러브 케미컬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불싸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앞불싸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고 본인의 뇌가 본인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배우자를 원망하죠. 당신이 날 속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뼛속 깊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단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도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부정적인 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습성, 그런 틀, 그게 바로 이제 부정적 생각이에요. 이 마르시 시모프라는 분하고요, 캐럴 클라인이라는 분이 이유 없이 행복하라 이라는 책, Happy for No Reason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6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의 상당수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95%는 어제 했던 생각, 그저께 했던 생각의 반복이에요. 반복. 95%. 그러니까 약 6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5만 7천 가지의 생각은 어제 그제 했던 생각을 오늘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80%는요, 4만 5천 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답니다. 인간이 보통. 학자들의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95%는 어제 그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고 또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6만 가지를 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6만 가지를 넘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인데 그 중에 5만 7천 가지를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틀. 예, 근데 그 틀이 어떻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4만 5천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공상을 하는지, 어떤 상상을 하는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쉐드 햄스테터라는 분도 이 셀프톡이라는 자기 대화라는 책에서 인간이 하는 생각의 75%는 부정적 생각이다라고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책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공통적인 거는 인간은 훨씬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향.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타락과 죄성의 증거라는 거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집중하고 거기에 빨리 반응해요. 훨씬 강하게 반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으면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겠지만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싫어 이런 거죠. 싫어, 안 해, 미워, 뭐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런 거. 나빠, 안 돼, 안 해, 안 가, 안 먹어 이런 거. 예. 말로 안 해도 뭐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싫다는 표시들 아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이는 반응들도 보면은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뭐 돌이 지나고 뭔가 이렇게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2살, 3살 됐을 때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 중 어떤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느냐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 심리에서는 네거티비티, 부정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정성이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왜? 이게 우리 본성같이 돼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노력 안 해도 그냥 나와요, 여러분. 그냥 나와요. 그런데 그럼 이걸 이겨내려면 이걸 이겨내는 긍정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려면 긍정적인 생각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본성 가운데 나와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 봐도 아는 것처럼. 또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80%, 70%, 5% 있는 것처럼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한다면 80%, 75%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정도의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사게끔 선천적으로 아주 타고난 재능들을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네, 이런 선천적 재능들을 슬프지만 이런 선천적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 생각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먼저 여기서 언급하자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75%, 80%에 해당하는 부정적 생각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정보 안에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어디에 눈이 가냐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우리의 귀가 가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부정성 효과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영향을 받은 이 부정적 내용, 내가 어떤 부정적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내 마음속에 두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내용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가서 그것이 하나의 틀로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정보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서 그 다음 사건들, 그 다음 내용들도 다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부정적인 정보, 그것에 입각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나중에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다면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인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첫인상을 잘 주면 그나마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가고 그래서 좀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그런데 첫인상에 부정적 정보가 그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그 부정적 정보를 입각해서 나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부정적 성향 때문에 이 네거티비티가 우리 안에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긍정적 내용을 내가 선입견 아주 첫인상이 좋아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부정적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던 긍정적 정보는 삽시간에 없어져요. 삽시간에 없어지고 그 부정적 정보가 그 긍정적 정보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절하는 거 아주 쉬워요. 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하나의 사건으로 의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 중에서 9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끝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그게 바로 이런 부정성 효과예요. 아무리 9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아무리 앞에 9번의 긍정적인 정보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도 한 번 못하면 그 앞에 있던 9개의 긍정적인 거 다 지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9번 잘했는데 한 번 때문에 의절을 당한다 혹은 욕을 먹는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죠. 정말 억울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누군가 나에게 9번을 잘하고 한 번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9번을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그게 정당한가요? 제가 이런 부정성 효과가 인간의 본능과 같이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본능과 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성향은 죄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9번 잘하고 한 번 못했을 때 내가 나의 죄성을 활용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과 의절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9번 나에게 잘하고 한 번 못한 사람을 정죄할 때, 비난할 때, 의절할 때 그 원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헌신하죠. 희생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기억해 주나요? 잘 기억을 못 해요. 뭐만 기억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해요. 왜요? 잘한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또 자기를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들은 다 거의 다 성인들이시니까 성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잘못들 있죠. 상처받죠. 예.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런 부정적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의 비율이 더 높을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요. 정말 악한 부모가 아닌 이상은 비율적으로 본다면 잘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비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싹 지워버리고 부정적인 것만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부모에 대한 쓴뿌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것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어냈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조심스러울 필요 있다라는 거. 과연 내가 정말 이런 부정성 때문에 내가 혹시 부정적인 것만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닌지. 아까 제가 연애할 때는 이 러브 케미칼이라는 게 나와서 사랑에 빠지면 완전히 이성이 마비돼서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이제 우리가 결혼들을 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다시 말해서 러브 케미컬이 이제 분비가 더 이상 안 될 때 브레인에서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점이 보이면서 아차 속았다라는 상처를 받는 거. 근데 그게 속은 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속인 것처럼 부모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상처가 과연 정당한 상처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부정성 때문에 만들어내는 상처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과거에. 오케이. 예. 근데 부모가 잘한 거는 싹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혹 한두 가지의 혹은 몇 가지의 그 단점 혹은 문제점 혹은 잘못된 것만 기억하면서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저렇게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야 저분은 저쪽으로 천재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 가운데 정말 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분들이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꼭 상대방에서부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성 때문에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인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부정적 사건 하나가 부정적 인상 하나가 그 앞에 있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인간의 경향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실망을 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만들어내는, 내 죄성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이 부정성 효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만 강하게,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빨리 반응하는 부정적 효과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데니얼 웨그너라는 분이 이제 부정성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A그룹에 속한 사람과 B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른 숙제를 줘요. 하나는, 자, A그룹 사람들에게는 흰곰에 관해서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단, 흰곰에 대해서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생각이 나면 손에 준 이 스위치를 누르세요. 자, 이 숙제를 줬어요. 그리고 B그룹 사람들에게는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라는 숙제를 주고요. 흰곰에 대해서 숙제를 할 때마다 이 손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세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하겠죠. 흰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A그룹이 훨씬 더 흰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 생각을 하라고 한 그룹은 처음에 몇 번 생각하고 누르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성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아이들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연습 별로 필요 없다. 연습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습관은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안 생긴다. 내면화가 안 된다. 여러분들, 잡초와 화초의 차이가 뭐예요? 잡초는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자라요. 물 안 줘도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화초는요, 내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어때요? 시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잡초와 화초의 차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습관은 뭐에 들어가냐면 잡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습관은 화초와 같은 거예요. 화초를 키우려면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습관을 우리 안에서 꽃피우려면 우리는 화초를 키우듯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만 자란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긍정 심리학자가 있어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라는. 이분이 긍정의 발견, 파지티비티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쩜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천재적으로 부정적인 걸 발견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기가 막히게 뭉쳐요. 서로 전화 통화하고 카톡 주고받고 또 만나서 식사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따도 보겠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과 만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통해요. 서로 통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단점만 보고 험담한다면 또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되는 그런 전염력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자인 바바라 프레드릭슨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의 단점만 지적하고 있다면, 그게 누구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뭐 교회 누구든 험담하고 있다면 그분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길슨이라는 분하고 프리맨이라는 분이 우울증 집단하고 비우울증 집단에게 실험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 또 정상적인 분들. 자,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양쪽 눈에요,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줘요. 동시에. 결과를 보면 우울증, 비우울증 집단은 부정적, 긍정적 이 영상을 골고루 기억해요. 골고루 기억해요. 그런데 우울증 집단은 부정적 정보만을 집중적으로 편향적으로 기억해요. 이 얘기는 뭐냐?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고방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게 명백하게 있는데 그걸 안 봐요. 신기하게 안 봐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볼 수 있지? 아니면 못 볼 수 있지? 할 정도로 안 봐요. 왜요? 그 사고의 틀이 너무 딱딱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부정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걸 보여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울증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고요. 인생 참 재미없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데니얼 에이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너무 좋네요. 데니얼. 그 다음에 에이맨. 와,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죠. 이분이 미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데 뇌는 다 알고 있다. Making a Good Brain Great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적 부정적 생각. 이거는 뭐냐? 뭐 제가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했는데 부정적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 이게 자동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정적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예 자동화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automatically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뇌의 효율이 더 저하됩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각종 화학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독약이고요. 심리적인 독약이 우리 몸 안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는 남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험담을 하고 있고 단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말하면서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욕하면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실제로는 내 몸 안에서 뇌에서 부정적인 독약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부정적 생각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다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미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강 전략, 브레이싱 스트래터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30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40초 동안 이 진공청소기 소음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험은 요거 한 번 40초로 딱 끝난다. 또 한 그룹에게는 이 실험이 40초 동안 이거를 듣고 몇 번 더 할 거야. 똑같은 소음을 너에게 들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소음을 들려줬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40초로 끝날 거야 한 대학생 그룹은 그 소음을 들을 때 똑같이 40초를 들었는데 소음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진공청소기의 소음을 듣고 있는데 이걸 내가 오늘 여러 번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이 15명의 그룹은
내가 그 소음을 또 듣게 될 거라는 부정적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 그 소음을 들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부정적으로 반복해서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예상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상황을 과장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부정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그 일을 또 겪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고의 틀이 굳어져 있어서 내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예측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소설로, 그럼 어때요?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럼 이런 부정적 생각은 어디서 올까? 이런 부정적 편향, 부정적 인격은 어디서부터 오냐? 1차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부모님이 계속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불행하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너 그렇게 되라 하고 예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의 말을 믿고, 긍정적인 말은 잘 안 믿는데요. 이 부정성 때문에 이런 또 귀신같이 이걸 또 믿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예언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아이고 저거 그때 애를 떼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저걸 남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 버려버린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표현도 우리 어릴 때 사실 부모님들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많이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한 분은 딸이 5이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5번째 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원해요. 첫째를 낳는데 딸이에요. 둘째도 딸이에요. 셋째도 딸이에요. 넷째도 딸이에요. 5째도 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5번째 이 딸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들을 원했는데 네가 왜 아들로 안 태어나고 딸로 태어났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지죠. 나는 불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게 이 부정적 생각이 이분 안에 가득 들어올 수 있죠. 또 한 분은요. 딸이 6이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5번째 딸이에요. 6번째 딸이에요. 6번째 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부정적 생각이 너는 왜 아들로 안 태어났니?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너는 못났어. 이 못나나 이런 거. 너는 형편없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표현들.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나서지 마. 이런 표현들. 이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쓰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왔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 생각들이 가뜩이나 연습 안 해도 들어오는데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 단어와 부정적 정서. 자,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면요. 부정적 정서가 3배에서 5배가 증가한대요. 예를 들면 내가 무섭다고 느낄 때
무서워, 무서워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럼 무서운 감정이 3배에서 5배 늘어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싫을 때, 어떤 거가 싫을 때, 어떤 상황이 싫을 때, 싫어, 너무 싫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싫은 감정이 훨씬 더 3배에서 5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 심리적인 거, 이 부정적인 것을 입 밖에 내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3배에서 5배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긍정적인 표현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정서가 3배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정말 늘어나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없던 사랑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해보면 정말 이게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제를 줘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는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숙제를 주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의 장점이 안 보인대요. 이런 분들은 정말 부정성이 센 분들이에요. 그게 상처 때문에 왔든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부정성이든, 뭐 남편한테 상처를 받아서 혹은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서 생긴 부정성이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영향으로 생긴 부정성이든, 어쨌든 간에 정말 내 배우자에 대해서 칭찬해 봐요. 그러면 정말 이를 악물어야 칭찬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표현을 시켜도 정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점이 아닌 것 같은 장점도 찾아서 어거지로라도 말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저 인간, 그래도 어거지로라도 내가 사랑해라는 표현을 한다면, 고맙지 않은데 고맙다라는 표현을 내가 한다면, 내 안에서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마음들이 정말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의 뇌가 참 웃겨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멍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 밖으로 이런 얘기를 내면 내 뇌가 속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장점을 말하라 그러면 정말 그 장점이 전혀 생각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맨정신으로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자, 그러면 해보세요. 근데 사랑해라는 말, 고맙다라는 말,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말, 어거지로라도 하면 정말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입 밖에 내면 일어나요. 정말로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 우리 신앙은 연관이 있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내가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기에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그냥 혼자 골방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가문에서 쫓겨난 일도 있어요. 사회에서 장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 나서라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얘기는 목숨을 걸고 내가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컨텍스트를 보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어 이 차원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만 뻔지르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네, 그 비판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연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냥 슬쩍 당신 이거 잘하네. 고맙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그러면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긍정적인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할 수 있어. I can do it. 훌륭해. wonderful.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멋있어, 좋다, 잘했어, 괜찮아, 하면 되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또 브루스 리치필드라는 분은 기독교 상담학자인데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아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부정적 생각이 틀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의 뿌리를 이렇게 짚어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로 표출이 되냐면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악착같이 찾아내는 걸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악착같이 찾아내는 걸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 우리는 뭘 예측해야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여러분, 여기는 해석이 필요한데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단점을 들춰내고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는 겉으로는 자기 자신,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알매기는요, 사실은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그걸 듣는 사람도 몰라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스키마 얘기한 적 있죠. 예.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사고의 틀, 요게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 방식, 사고의 틀을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이 스키마가 한번 굳어지면 굉장히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 안에 이 스키마가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반복을 통한 새로운 스키마 형성. 여러분, 그러면 스키마가 그러면 바꾸기 어려운데 불가능하냐, 바꾸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스키마가 어떻게 형성됐다고 그랬어요? 반복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스키마를 무너뜨리려면 긍정적인 스키마를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스키마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언제 다 하지? 이건 부정적인 스키마예요.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야지. 이게 긍정적인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언제 다 하지?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입으로요,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자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스키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무너져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뭘 마시라고. 이게 아니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아, 이 정도면 목은 충분히 축일 수 있겠네 라는 표현을 쓰는 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스키마가 그만큼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봄 꽃가루 날려서 너무 싫어. 여름 너무 더워서 짜증나. 가을 쓸쓸하고 청승 맞아서 싫어. 겨울 춥고 비가 와서 싫어. 하면 여러분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 대목을 한번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바꿔보세요. 봄 뭐가 좋을까요? 여름 뭐가 좋을까요? 가을 뭐가 좋을까요? 겨울 뭐가 좋을까요? 이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긍정적인 스키마가 조금씩 건축이 된다는 거. 부정적인 스키마를 부셔나가면서 이런 긍정적인 스키마를 의도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 안에 건전한 스키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시즌 2가 끝나고 이제 시즌 3, 이제 시즌 3가 아마 가을에 시작될 텐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는 법을 같이 이제 나눌 거예요. 그때는 아마 이제 코로나 백신들도 다 맞으시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이제 정한 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사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자기 자신, 세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신앙적인 인지사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공의와 은혜로 함께 하셔. 이게 바로 신앙적인 인지사제의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이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인지사제 자신에 대한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해.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소망적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면서 살 거야. 이게 바로 신앙적인 인지사제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주변에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사제가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날 싫어해.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나 미워해. 하나님 나 저주해. 이런 거. 자신에 대해서도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거. 세상에 대해서는 다 틀려먹었어. 다 나쁜 사람이야.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은 부조리 천국이야. 살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집은 불행해. 남편이 불행의 주범이야. 남편이 말하는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이 웃는 것도 날 비웃는 것 같아.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불행이야. 내 이 모양으로 사는 것도 불행이야.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소망이 없어. 더 살아본들 뭐가 있겠어. 이런 거. 이거는 우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사제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극렬하게 비교되죠?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은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걸로 바꾸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이건요 여러분 작정하고 바꿔야 돼요. 결단하고 바꿔야 돼요. 결단하고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세상,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세상,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좀 바꿔달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미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가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마치 가나다라를 익히듯이 ABCD를 익히듯이 이거를 언어를 배우듯이 배워나가셔야 돼요. 이 긍정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를 익혀 나가셔야 돼요. 이게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내뱉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정말 진정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신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감정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인지사제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생각과 더 근사치로 가까운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거. 신앙적인 인지사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신앙적인 인지사제로 바꿔나가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능과 같기 때문에 75%, 80%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여리고성과 비슷한 거예요.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럼 절대 안 무너지냐? 아니에요. 여기는 신앙적인 인지사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마치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도는 것처럼 반복하면 무너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이 뭐 맨날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왔든지 어떤 상처를 겪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어떤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반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면 반드시 바뀔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습의 체계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시즌 3에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부정적 생각 그리고 신앙적인 인지사제 그리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부정적 생각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